네, 안녕하십니까. 루카스입니다. 같이 책 읽으면서 구문 분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Once Upon a Time. 요거는 그냥 한 표현으로 익혀두시면 되겠는데요. 옛날 옛날에 뭐 이런 의미죠. 그래서 주로 책을 읽을 때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죠. There was a giraffe named Ginger. named Ginger. 이렇게 보면 there was 우리가 뭔가가 있다라고 할 때는 there is 그리고 there are를 사용해서 뒤에 있는 명사를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이때 이 명사가 주어가 됩니다. 그러면 앞에 있는 there는 아무것도 아닌 there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문법적인 요소로는 뭐 유도부사라는 문법 용어가 있는데 이런 문법 용어는 조금 너무 어려우니까 그냥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인식하셔도 상관없겠습니다. 중요한 건 여기 뒤에 나오는 명사인데요. 이 명사가 단수인 경우에 is로 하시고 복수인 경우에는 are로 맞춰주시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어에다가 동사 맞춰주는 것이죠. 그러면 있었다 was니까요. A giraffe 기린이 있었어요. Named Ginger. Ginger이라는 이름을 가진 기린이 있었다. Ginger lived in Kenya. 케냐 살았는데요. 케냐는 어떤 것이냐? That is 하고 여기 생략기 있다고 보셔도 상관없고요. 그냥 이렇게 컴마로 하고 이어갔다라고 보셔도 상관없겠습니다. 케냐는 a country인데 아프리카에 있는 우리 그 country다, 나라다. 많은 분들이 이제 모르시는 것 중에 하나가 아프리카라는 것을 대륙이라는 것을 모르는 분들도 꽤나 많아요. 조금 충격적이겠지만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하겠지만 사실 모르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너 아프리카 출신이야? 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좀 별로인 발언이 될 수 있죠. 왜냐면 우리나라한테 "너 아시아 출신이야?" 뭐 이렇게 사실 말하지 않잖아요. "너 한국 출신이야? 너 중국 출신이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물어보죠. 그래서 "Are you from Korea?"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Are you from Kenya?"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물어보는 게 조금 더 명확하게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아프리카 쪽에서도 나라 이름을 몇 개 좀 알아두는 것도 상식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케냐는 아프리카의 나라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like all giraffes 다른 모든 기린들과 같이 Ginger had a long neck and long legs. 기린은 역시 목이 길고 다리가 기니까 이걸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Ginger 주어, had 동사, 그리고 a long neck and long legs가 이게 목적어인 것이죠. 삼형식으로 문장이 만들어져 있네요. 그러면 이제 요런 삼형식 문장을 보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주어 다음에 동사 다음에 목적어의 형태로 문장을 재구성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She has something."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럼 이 구조를 가지고 정말 무궁무진한 문장들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She has a beautiful eyes." "She has a beautiful smile." 그러면 "그 여자는 웃는 게 예쁘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죠. 뭐 "그 여자 웃는 게 예쁘니?" "Does she have a beautiful smile?"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눈으로 한다면 "She has beautiful eyes." s 붙이고 앞에 어를 없애야겠죠. 그래서 "She has beautiful eyes." "그 여자는 눈이 예쁘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또 예를 들어서 "I have a book." 한 다음에 "in my bag." 그러면 "나는 내 가방에 책이 한 권 있습니다." 이런 말이 될 수 있겠죠. 그러면 "너 여권 어딨어?" 나 여권 가방 안에 있어." "I have my passport in my bag."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런 문장의 구조가 중요한 것이고 이 문장을 쓸 수 있다 없다가 아니라 이 문장의 구조를 내가 이해하고 응용해서 여러 가지 문장으로 확장시킬 수 있는 것인가 이게 중요한 것이죠. 예를 들어서 "나 그 여드름 났어. 나 턱에 여드름 났어." 이런 것도 "I have a pimple on my chin."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chin이라고 하면 이제 턱 제일 아랫부분 있죠. 우리 입의 바로 아랫부분 턱 그 부분을 말합니다. 그래서 "나 요 턱에 여드름이 있다. I have a pimple on my chin."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Because she was so tall 굉장히 컸기 때문에 she was able to eat food from the very tops of the trees in the savannah. 그럼 여기서 보면 be able to가 나왔는데요. be able to는 일단 뭐뭐 할 수 있다라는 개념입니다. can이랑 굉장히 많이 비교가 되는데 can이랑 완벽하게 똑같냐? 그건 아니에요. 세세하게 조금 나누면 어렵겠지만 일단 굉장히 대충 한번 나눠 보면 이 be able to 같은 경우에는 주로 신체적으로
뭔가 우월해서 가능하다라는 개념으로 쓸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또 언어의 역사가 조금 이야기가 되면 좋은데요. 예를 들어 옛날에는 우리나라에서도 장애인이라는 표현을 썼었는데 그 표현이 너무 조금은 '비하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이 "장애우라고 바꾸자."라고 했었어요. 왜냐면 우리의 주변 친구니까요. 그래서 장애우라고 쓰자고 했었었죠. 그래서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장애인이라고 쓰지 말고 장애우라고 써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본인들, 그러니까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아 너네가 뭔데 우리를 장애우라고 부르냐. 그냥 장애인이라고 불러라. 장애인이 장애인이지 무슨 장애우냐. 괜히 그렇게 말하는 게 더 웃기다."라고 해서 장애인으로 그냥 또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이죠. 그거랑 참 비슷하게 뭐 완벽하게 똑같은 표현은 아니지만 옛날에 장애인분들을 말할 때는 disabled people, disabled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able이라고 하면은 가능한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해 가지고 disabled 불가능하다라고 했어요. 근데 사실 장애인분들이 불가능한 게 아니죠. 장애인분들도 뭐 운전을 한다든가 뭐 여러 가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불가능한 게 아니죠. 그럼 뭐예요? 뭔가 어려움을 겪는다, 도전을 받는다. 그래서 challenges, challenged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요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저는 지금 뭘 말하려고 하냐면은 able이라는 것은 가능하다라는 의미를 가지는 형용사로 쓰시면 되겠죠. 형용사. 그래서 I am able 나는 가능해요. 뭐 하기로? to 동사 하기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can이랑은 쪼끔 다르고 주로 신체적으로 뭔가 가능할 때 쓸 수 있다. 아주 러프하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She was able to eat food from the very tops of the trees." 그럼 뭐예요? 그녀는 이게 이제 그 진저를 말하는 거죠. 진저 암컷이었네요. 진저가 키가 굉장히 컸기 때문에 크기 때문에 어 굉장히 위에 있는 나무의 굉장히 위에 있는 그 음식들을 먹을 수 있었다. 그러니까 진저한테는 이제 풀 같은 것들이 음식이죠. 제일 위에 있는 풀을 먹을 수 있었다. 이파리를 먹을 수 있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 나무들이 어디 있어요? In the savanna. 사바나라는 것은 뭐이 그 대초원을 말하죠. 아주 큰 그 아프리카에 있는 초원을 사바나라고 하죠. The savanna in Africa. 아프리카에 있는 사바나는 is an area with lots of grass and some trees. 여기 나와 있네요. 초원들이죠, 초원. 아주 큰 초원을 말한다. 그래서 명사 with 명사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이 쓰는 게 우리는 굉장히 표현 중에 하나가 굉장히 여러분들이 익혀두면 참 좋은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 I can see the woman with a baby.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아기를 데리고 있는 여성 한 명이 보입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I can see the 뭐 guy with with a big smile.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big smile. 그러면 한박 웃음을 띠고 있는 남자가 보입니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with이라는 것은 어떤 명사를 조금 더 꾸며 줄 때 조금 더 상세하게 이야기를 할 때 굉장히 활용도가 높은 전치사이기 때문에 알아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조금 더 추가하면 뭐 이렇게도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는 다리를 꼬고 앉아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할 때도 with을 쓰면 돼요. "I am sitting with my legs." 내 다리를 가지고 앉아 있는 거죠. crossed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나는 다리를 가지고 앉아 있는 다리가 어떤 상태예요? My legs are crossed죠. 꼬여져 있는 이런 상태로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렇게 표현도 할 수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고 전치사 with은 여러분들이 나올 때마다 자주 눈여겨 봐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the savanna in Africa is an area with lots of grass and some trees. Sometimes 이 some의 앞에 강세 있어요. Sometimes a savanna is called grasslands. 이 초원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is called네요. 이렇게 비동사 플러스 pp의 형태가 무조건 형용사는 아니고요. 이렇게 수동태의 느낌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비동사 플러스 pp가 한 80% 정도는 그냥 형용사로 보시면 되겠고 이 pp를 그리고 20% 정도는 수동태로 보시면 되는데 이것의 그냥 가장 큰 어 구분하는 것은 상태냐 동작인 거예요. 상태냐 동작이냐.
그러니까 "그런 상태다."라고 하면 형용사라고 그냥 인식하면 되겠고요. "동작이다."라고 하면은 '아 그게 수동태로 됐구나.'라고 인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the other animals 다른 animals들은 like zebra and antelopes 이게 영양을 말합니다. 영양. 네 antelopes. could not reach where ginger could reach. 그러니까 얘는 목이 길고 다리가 기니까 위에 있는 것들을 먹을 수 있었죠. 그런데 영양이라든지 제브라 같은 애들은 이제 그만큼 키가 크지 않으니까 위에 있는 거 못 먹는 거죠. 그래서 could not reach인 것이죠. 이 could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can의 과거로 쓰인 건데요. could가 can의 과거로만 쓰이냐? 그건 또 아니죠. 우리 초급반 때 배웠죠. 그래서 여기는 능력이기 때문에 can의 과거로 쓰인 겁니다. 그다음에 But Ginger always found food. 항상 음식을 찾았었죠. 왜냐면 얘네들은 밑에 있는 것만 먹어야 되는데 진저 같은 경우는 위에 있는 것도 먹을 수 있으니까 항상 음식을 찾을 수 있었던 것이죠. 얘네들한테 음식은 뭐 그 초식 동물이니까 풀 같은 것들이겠죠. She loved the leaves. 그러니까 풀떼기 같은 거 좋아하고 이파리 같은 거 좋아하고 and the new buds. 이게 이제 새싹입니다. 새싹. 새싹을 좋아했어요. Of the trees. 나무의 새싹이나 풀을 좋아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페이지 읽으면서 공부를 해 봤는데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이거 그냥 읽으면 사실 20 초도 안 걸리거든요. 그냥 쭉 읽으면 돼요. 20 초도 안 걸려요. 뭐 길어야 1 분. 그런데 그냥 읽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문장을 보면서 '요거는 요런 구조를 썼네. 아 지금 there was, there is 이런 구조를 썼구나. 뭐 able to 같은 거 썼구나.' 이렇게 눈여겨 보면서 '아 나도 이걸 가지고 다르게 문장을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라고 해서 단어를 바꿔 끼워 넣어 보면서 연습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I was able to eat coffee. 나는 커피를 마실 수 있었다. 뭐 이렇게 문장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문장 만들어 보면서 연습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조금 조금씩 문장을 구조를 보면서 익히다 보면 계속해서 반복되기 때문에 구조는 반복되기 때문에 내가 읽으면 읽을수록 나중에는 영어라는 것 자체가 편해지실 겁니다. 계속해서 말하기 연습해 가시면서 문장 만들기 연습해 가시면서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